파트 1.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 만보 걷기가 이상적이다. 양만 잘 조절하면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다소 애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이상 노화를 탐구하며 알게 된 사실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소재대학에서 노화와 건강 수명을 연구하는 이서준 박사입니다. 지난 40년간 8,000명이 넘는 노년층의 건강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80세를 채우지 못하고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분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들은 모두 긍정적인 습관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었습니다. 파트 2. 많은 분이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일 물을 섭취하고 열심히 걷고 처방약도 잊지 않고 복용하시죠. 하지만 왜 특정 시점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까요? 왜 동일하게 애쓰는데 어떤 분은 9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분은 75세에 건강을 잃을까요?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저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요양시설도 가고 경로당도 찾고 건강검진기관에서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매우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은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진심입니다. 85세를 건강하게 넘기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언급할 네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실이라 믿어온 통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중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파트 3.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왜 계속 필요할까? 왜 약을 복용해도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까? 왜 꾸준히 걷는데 계단만 올라도 호흡이 가쁠까? 바로 그 까닭을 오늘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즉시 개선해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은 건강 염려 한 가지씩만 적어주세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78세 박철수 어르신이 제 연구실을 방문하셨어요. 어르신은 매일 오전 6시에 기상에 한강변을 10,000보씩 걸으셨다고 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용하셨고 주위 사람들이 보기엔 참으로 모범적인 노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시다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셨습니다. 그곳에서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어르신의 생활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식사량이 절반으로 감소했고 외출을 꺼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몸에서 기운이 빠지는 것이 체감된다고 하셨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진단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근육량이 동일 연령대보다 28%나 부족했거든요. 걷기를 매일 했는데 어째서 근육이 이토록 적을까요? 그것은 걷기만으로는 넘어짐을 방지하고 버티는 다리 근육을 충분히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단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10회, 하루 3번만 하시라고. 초기엔 오해도 버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경과하자 어르신은 다시 보조기구 없이 걸으셨습니다. 6개월 후엔 혼자서 시장도 보러 다니셨습니다. 근육이 회복되니 자신감도 회복되었고 삶의 생기도 되찾으신 것입니다. 파트 4.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관리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듣고 행동하셔야만 실제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 방안을 놓치게 됩니다. 만약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은 분이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지지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개될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울인 노력이 무의미하지 않으려면 뒤에 제시될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즉시 작은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80세 이전의 건강이 악화되는 진정한 원인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이며 실제로 수많은 분의 삶을 변화시킨 핵심 사항들입니다. 우선 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관건은 물을 섭취하는 시각입니다. 우리 신체는 70세가 지나면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40%가량 저하됩니다. 젊은 시절엔 체내에 물을 넉넉히 보관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에 집중적으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두세 잔 마시고 취침 전에 또 마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일시에 부담을 받습니다. 심장 역시 밤새 휴식하지 못하고 활동해야 하므로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 물을 하루 4번에 걸쳐 나눠 마신 집단과 한두 번에 집중해 마신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나눠 마신 집단은 심장 부담이 35% 감소했고 신장 기능도 한층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단지 물을 섭취하는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김영애 72세 님도 유사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물을 2리터씩 섭취했는데 자꾸 얼굴이 붓고 아침마다 머리가 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섭취 시간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반컵, 점심 30분 전 반컵, 외출 후 복고에서 반컵, 잠들기 1시간 전 반컵 단 4번만 분할해 마시라고 했습니다. 3일 만에 김영애 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 붓기가 없다는 겁니다. 두통도 없어졌고 2주 뒤엔 몸이 경쾌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 섭취량은 동일한데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즉시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기상 직후, 점심 30분 전, 외출 후, 잠들기 전 이 4번만 따뜻한 물 반컵씩 섭취해 보세요. 3일만 준수해 보시면 피로감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파트 5.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시되 시간을 분배해서 마셔야 하고 걷기만 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약을 복용하면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교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걷기만 하면 족하다. 약만 먹으면 문제없다. 나이 들면 고독한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잘못된 통념을 완전히 폐기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관리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물은 하루 4번 나눠 마시기, 걷기와 더불어 의자 일어서기 10회 하기, 약 복용하며 바나나와 견과류와 등 푸른 생선 챙기기, 하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대화 나누기. 이 4가지입니다. 이것만 준수해도 여러분의 신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물을 밤에 집중해 마시면 심장이 부담을 받고 심장이 피로해집니다. 걷기만 하면 근육이 감소하고 넘어져서 굴절됩니다. 약만 먹고 영양소를 안 채우면 경련이 나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혈압이 상승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에는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나눠 마시면
얼굴 부기가 빠지고 두통이 완화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영양소를 채우면 경련이 안 나고 숙면을 취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85세,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영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선택하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용이하고 가장 신속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셔서 물 한 컵 데워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각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신체가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물 한 컵이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의자 일어서기를 더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점심에 견과류 한 줌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한 달 뒤에는 여러분만의 완벽한 건강 일과가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과가 여러분을 100세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수천 명을 만나며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도 아니고 고가의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물 한 컵, 의자 10회, 견과류 한 줌, 전화 한 통, 이 4가지만 매일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늦었다. 지금 와서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변화는 70세든 80세든 단 하루만 해도 개시됩니다. 오늘 물 한 컵 마시면 내일 아침 얼굴 부기가 감소합니다. 오늘 의자 일어서기 10회 하면 이틀 후 다리에 기운이 생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제공하면 즉각 반응합니다. 그 신호가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어 근육세포가 활성화되고 혈관세포가 견고해지며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여러분의 수명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90세 넘은 어르신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 그저 매일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했을 따름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이 감소하지 않는 하루 10분 일과를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아무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동작들만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의자 일어서기 외에도 여러 가지 동작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합하면 전신 근육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악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법도 준비 중입니다. 어떤 악을 드실 때 어떤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지, 어떤 영양제를 보충하면 유익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또는 건강 관리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댓글이 누군가의 10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위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친구들에게 전송해 주십시오. 건강한 노년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실천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더 많은 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오늘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라도 이행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일어나서 의자 앞에서 보십시오. 앉았다 일어서기 딱 5회만 해 보십시오. 그 5회가 여러분의 새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물 한 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의자 10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으로 미루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만보 걷기는 참 좋습니다. 심폐 기능 강화에 아주 유익해요. 하지만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낙상을 방지하는 하체 근력을 단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만들죠. 그러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체의 근육은 70세 이후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0년에 12%가 소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감소하면 단순히 기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균형 감각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넘어지고 골절상을 입고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국립노화연구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하루 만보를 걷는 노인과 걷기에 더해 근력 운동을 병행한 노인의 낙상 발생 빈도를 비교했습니다. 걷기만 한 집단은 낙상률이 18%였으나 근력 운동을 함께 한 집단은 7%로 감소했습니다.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민수 76세님은 매일 아침 한강변을 걸으셨습니다. 15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보를 실천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해 보니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걷기는 꾸준히 했지만 하체 근력은 미흡했던 것입니다. 저는 최민수님께 의자에서 일어서기 10회, 발뒤꿈치 들기 10회, 한 발로 서기 10초씩 하루 3번만 해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2주가 지나니 혼자 힘으로 10회를 모두 채우셨습니다. 3개월 후에 재검사했을 때 근육량이 15%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걷기는 지속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단 10분만 더 할애하십시오. 의자 일어서기 10회, 발뒤꿈치 들기 10회, 한 발 서기 10초씩. 이 3가지만 하루 3번 수행하시면 10년을 더 지탱할 수 있는 다리 근육이 형성됩니다. 지금 즉시 의자 앞에 서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은 질병을 치료해 주죠. 하지만 약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우리 신체에서 기묘한 영양소를 고갈시킨다는 점을 아시나요? 이것은 정말 많은 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면 혈압은 조절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배출됩니다.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근육 경련이 발생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관리해 주지만 비타민 B군을 고갈시킵니다. 비타민 B군이 결핍되면 신경이 무뎌지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고지혈증약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지만 코엔자임 Q10을 감소시킵니다.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해 전신이 무기력해집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약학과에서 수행한 연구를 보면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약을 복용하는 노인 중 83%가 마그네슘, 비타민 B, 코엔자임 Q10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약은 꾸준히 먹는데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복용해도 몸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수진 69세 님도 그렇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3가지를 10년 이상 복용했는데 자꾸 다리에 지가 나고 밤에 수면을 방해받아 확인해 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60%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나나 1개, 등푸른 생선 1토막, 견과류 1줌을 섭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정수진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다리 경련이 없고 잠도 편안하게 잔다고. 약은 동일하게 복용하는데 식단만 조금 조절했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매일 바나나 1개, 등푸른 생선 1토막,
견과류 한 줌 이 세 가지로 약이 고갈시키는 영양소의 공백을 메워주세요. 파트 6. 마지막 네 번째는 고독감입니다. 고독감은 보이지 않는 질환입니다. 외견상 드러나지 않기에 심각하게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독감은 심장 질환보다 위험한 병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멈추면 신체가 먼저 악화됩니다. 뇌에서 염증 반응 물질이 생성되고 면역세포가 약화되며 혈압이 상승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 대학에서 7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노인의 사망률이 가족이나 친구와 빈번하게 교류하는 노인보다 2.5배 높았습니다. 고독감이 흡연, 하루 15개비, 보다 건강에 더 유해하다는 결론도 도출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광수 81세 어르신은 홀로 거주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이고 배우자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죠. 어르신은 온종일 댁에만 계셨습니다. TV 시청, 식사, 수면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어르신의 혈압이 20이나 상승했고 우울감 또한 깊어졌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단 한 가지만 요청드렸습니다. 하루 10분만 누군가와 통화하시라고. 자녀에게 전화해도 좋고 친구에게 걸어도 좋고 경로당 지인과 통화해도 좋으니 10분만 대화를 나누시라고 했습니다. 초기엔 어르신이 번거로워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야기하시더라고. 기분이 조금 개선된 것 같다고. 3개월 후에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인들을 만나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시더라고. 그리고 6개월 후 혈압이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악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신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 한 번 외출, 누군가와 시선을 맞추는 그 1분이 뇌의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고독감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줍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어 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루 일정 속에서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언급할 일과는 제가 40년간 연구하며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요약한 것입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입니다. 밤사이 우리 신체는 수분을 상실합니다. 호흡으로도 배출되고 땀으로도 배출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이 가장 점도가 높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장도 활성화됩니다. 물을 마신 후 화장실에 다녀오신 뒤 바로 의자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팔의 힘을 사용하지 마시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서십시오. 처음엔 5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회만 하십시오. 일주일 경과하면 7회 할 수 있고 2주 경과하면 10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동작 하나가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여러분이 낙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시되 시간을 분배해서 마셔야 하고 걷기만 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약을 복용하면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교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걷기만 하면 족하다. 약만 먹으면 문제없다. 나이 들면 고독한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잘못된 통념을 완전히 폐기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관리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물은 하루 4번 나눠 마시기, 걷기와 더불어 의자 일어서기 10회 하기, 약 복용하며 바나나와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 챙기기, 하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대화 나누기. 이 4가지입니다.
이것만 준수해도 여러분의 신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물을 밤에 집중해 마시면 심장이 부담을 받고 심장이 피로해집니다. 걷기만 하면 근육이 감소하고 넘어져서 굴절됩니다. 약만 먹고 영양소를 안 채우면 경련이 나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혈압이 상승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에는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나눠 마시면 얼굴 붓기가 빠지고 두통이 완화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영양소를 채우면 경련이 안 나고 숙면을 취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85세,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영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선택하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용이하고 가장 신속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셔서 물 한 컵 데워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각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신체가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물 한 컵이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의자 일어서기를 더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점심에 견과류 한 줌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한 달 뒤에는 여러분만의 완벽한 건강 일과가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과가 여러분을 100세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수천 명을 만나며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도 아니고 고가의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물 한 컵, 의자 10회, 견과류 한 줌, 전화 한 통, 이 네 가지만 매일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늦었다. 지금 와서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변화는 70세든 80세든 단 하루만 해도 개시됩니다. 오늘 물 한 컵 마시면 내일 아침 얼굴 붓기가 감소합니다. 오늘 의자 일어서기 10회 하면 이틀 후 다리에 기운이 생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제공하면 즉각 반응합니다. 그 신호가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어 근육세포가 활성화되고 혈관세포가 견고해지며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여러분의 수명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90세 넘은 어르신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 그저 매일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했을 따름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이 감소하지 않는 하루 10분 일과를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아무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동작들만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의자 일어서기 외에도 여러 가지 동작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합하면 전신 근육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악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법도 준비 중입니다. 어떤 악을 드실 때 어떤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지, 어떤 영양제를 보충하면 유익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또는 건강 관리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댓글이 누군가의 10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위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친구들에게 전송해 주십시오. 건강한 노년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실천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더 많은 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오늘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라도 이행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일어나서 의자 앞에서 보십시오. 앉았다 일어서기 딱 5회만 해 보십시오. 그 5회가 여러분의 새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물 한 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의자 10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으로 미루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